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미국 빅테크주 급락, 돈 만드는 AI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두 분 모셔보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나오셨고요.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때요? AI 고점 논란, 피크아웃 논란 요거 관련해가지고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짧게만 먼저 들어본다면 김대준 대표님.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다. 네. 지금 오른 거에 대한 일정 구간의 조정이 나타나는 거고요. AI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 원동력이 되는 주도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나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등 해서 걔네들은 조금 쉬었다 더 출발한다. 전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하고 더 올라간다라는 쪽의 배팅인 거네요. 시장의 패션이 바뀌고 있죠. AI 내에서도 그간의 엔비디아였다라면 다른 섹터의 종목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방송 중간에 오케이. 어떤 종목으로 바뀌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더 간다라는 쪽에 김재준 대표님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은요. 100%. 100%더 간다. 예, 100%더 우리 간다. 대표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 동의한다. 네. 근데 지금 어떤 이유로 무슨 상황 때문에 네. 이렇게 빅테크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7월 달 한 달만 놓고 보면 빅테크들이 아마 수익률이 빵 퍼센트거나 한 마이너스 1%에서 3% 정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7월은 쉴까? 과연 뭐가 문제인 걸까? 원래 그게 정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지난번에 4월 달에 혹시 주가 보셨습니까? 4월 달? 네. 실적 발표 1분기 하고 네. 그 전에 지수가 신나게 달리다가 네. 4월 달에는 우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약 한 2, 3주 한 달이 안 되게 소화하고 그다음에 또 랠리를 펼쳤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자꾸 자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가는 길 맞아? 그러면서 실적 발표하는데 조금 주가가 먼저 간 것 같으니까 매물 소화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똑같죠. 이번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 알파벳 실적 발표하면서 솔직히 좋았습니다. 실적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코멘트 하나하나마다 신경 쓰기 시작하죠. 요거 봐라. 네, 이렇게 얘기하네.라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분위기 가지고 약간 하락의 빌미를 만든다. 많이 본 겁니다. 이거 실적 발표 시즌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올라간 주가가 부담이지 그 외에 나머지들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회의론 보였다가 다시 가는 거 맞네. 그러면 또 올라가고 뭐 이런 변화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은 당연히 매물 나오는 기간이죠. 네. 당연히 쉬어가는 뭐 많이 올랐으면 또 조정 기간이 있는 거고 조정 기간을 거친 후에 펀더멘탈과 그 모멘텀의 변화가 없으면 또 가는 거고 네.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받아들여라. 네. 알겠습니다. 김대준 대표님한테도 이 매크로랑 같이 변수를 엮어서 본다면 네네.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확실해졌고 그렇죠. 높아졌고 명확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빅테크라는 그런 성장주의 성격상 금리 인하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수혜를 더 받아야 되는 건데 네. 오히려 7월 되면서 이런 것들이 더 지지부진해진 게 과연 어떤 상관관계와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걸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그 스킬은 네. 정보력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매매를 잘해서 시점을 잘 잡아서 매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근간이 되는 방법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작동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시장에 이제 시장의 현업에 있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사에서 나름대로 컨설팅이라든가 투자 조언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특히 우리가 이제 강남의 부자들을 지칭을 해서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더라. 이 사람들은 정보력이 좋기 때문에 그러할 거야. 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러할 거야. 이렇게 많이들 판단하죠. 아닙니다. 심리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절대 자산의 금융자산을 다 주식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여유가 있는 자산가들은 일정 부분에 한해서 투자에 대한 그 금융자산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읽어내면 무섭지가 않아요. 오늘 장 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주식을 팔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전체적인 얼개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네. 이 시장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시장에 대해서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네. 이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과 앞으로 변화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얻어가는 시간이네요. 맞습니다. 그림 한번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새벽에 마감 미국의 나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입니다. 급락했죠? 네. 팔아야 될까요? 이미 늦었습니다. 어제 팔거나 그제 팔거나 지난주에 팔았어야죠. 매도를 위한 관점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시장은요 항상 동일 패턴의 흐름을 가지고 시장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들 모양들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 좌측에 있는 지수는 나스닥 일봉 지수의 흐름이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은 제가 일봉 지수의 그림을 선으로 해서 만들어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냐, 추세가 언제 깨어지느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미국 시장에서의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측에 점선으로 붉은 점선으로 그려진 상승 N자형 패턴이 네, 그려지고 있지 보이네요. 않습니까? 네. 상승 N자형 패턴이 유지되는 한은 이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추세가 깨지기 위해서는 2번 좌측에 있는 2번 그림에서의 고점부 대략 한 16,300포인트 수준에서의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완벽하게 훼손하면서 하락을 할 때 이 장은 끝났다. 한동안의 시간에 있어서 시장은 하락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시장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 조정이에요. 그럼 조정의 상황과 조정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주가가 리바운딩이 세게 나올 때는 어제 시장에서 강한 반등을 동반한 지수의 상승이 나타났어야 돼요. 근데 어제 반대로 하락이 나타났죠. 네. 그러면 추세상으로 1번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 패턴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우측 그림에 나와 있죠. 네. 1번의 상황은 최근 내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리바운딩이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이 리바운딩이 나오는 과정에서 세 번의 봉을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기간화 과정에서는 2달 정도 조정. 지수상으로서는 지금 지수 대비 약 7, 8% 추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못 팔았어요 이미.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오늘 쫓아가면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의 시점에 반등이 나올 거야. 이 반등의 흐름이 가는 장의 반등이 아니고 일시적인 반등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때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 확보해서 나중에 저점에 들어왔을 때 다시 사자. 이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거든요. 네. 무섭지 않습니다. 1번의 그림의 형태의 모습에 있어서 앞으로의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제가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은 하단부, 저점부 한 번 더 추가적인 흐름에서의 장중 등락에서의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거의 지금 막바지 국면에서 조정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반등 나올 겁니다. 빠르면 내일부터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한 2달 정도 가격과 기간의 일정 구간에 조정이 나타날 텐데 나는 버티겠다. 왜?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네. 뭐 한두 달 뒤에 주가 올라가면 나는 팔지 않고 버텨서 이 상승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겠다. 라고 한다면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을 대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전제, 대전제, 상승 추세, 전체적인 상승 추세의 미국 시장은 꺾이지 않았다. 다만 일시적인 조정 과정에서의 진행이 나타나는데 단순한 짧은 조정에서의 흐름이 아니고 기간과 지수의 조정이 일정 구간에 있어서 한 2달 정도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한 시장의 변화를 나는 대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뭐 여기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가서 그 시장에 대한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주린이라서 주식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뭐 나스닥 지수가 2년 내 최대 낙폭이었다, 뭐 테슬라 엄청 많이 떨어졌다 이러니까 되게 겁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다 조정의 하나의 단계다라고 생각하니까 확실히 좀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 종목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샀어요? 네. 언제 또 샀대요? 뭐 샀어요? 제가 줍줍을 좀 잘해요. 뭐 샀어요? 그냥 빅테크 종목이요. 뭐 최근에 뭐 왜 얘기 안 최근에 하나? 실적 있었던 실적 발표 있었던 실적 애들 발표 있었어요. 네. 종목은 얘기하기 싫은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어때요? 우리 신입은 또 빅테크를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김대중 대표님이 또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네. 옆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끝나고 이제 쓱 사는 거예요. 핸드폰 열어가지고 사야겠다.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미리 주문 넣으시죠.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한 겁니까? 테슬라 사셨네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다른 친구요. 아 예. 예. 일단 저희 보통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하락하니까 들어가고 보자. 네. 하락이 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마무리 되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사자. 뭐가 더 좋을까요? 우리 신입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하락할
때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멘탈이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신입이 아니신데요. 타짜요, 타짜. 이게 좀 저희가 예, 하우스에서 면접 보고 데려왔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심리 안정이거든요. 네. 내 심리 안정이 어디서 전적으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막 떨어지는 칼날에서는 왠지 무서워요. 네. 무섭다 보니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요거밖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턴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아이고 그때 많이 살 걸. 이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딱 그 가운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은 진행되는데 네. 여기가 지금이 바닥이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걸 들어가서 그냥 대응하는 거 편하게 할 수 있겠다. 떨어지는 칼날 그래도 버틸 수 있겠다. 그러면 그냥 대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 왠지 좀 찜찜해. 그러면 이제 계속 바닥권을 몇 번 만들 것 같다. 그러면은 나눠서 사야죠. 근데 저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려워요. 그냥 어렵죠. 그걸 어떻게 분할함? 사고 나서 물리든가 아니면 올라가든가인데. 분할하려고 한 10%밖에 안 사면 그대로 한 두세 배 가더라고요. 그럼 배 아파 죽죠. 그런 적도 있어요? 뭐 사셨어요? 네. 네. 예. 아무튼 그런 쪽에서 지금은 변동이 커지는 시기고 보통 보면은 빅스 지수가 그렇습니다. 지난번 계절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봄 때 잠깐 커졌다가 다시 쭉 빠졌다가 여름 때 살짝 늘어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맞물리면서 시장의 충격도 같이 왔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또 다시 꺾입니다. 그럼 그때 또 약간 가을 때 또 훅 하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시기를 노려본다라고 그러면 하더라도 대표님은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을 좀 더 하시는 거네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분할로 매수하자가 결론이네요. 그렇죠. 그 방송 용어입니다. 지켜보고 분할로 매수하자. 지켜보고 분할로 매수하자. 근데 일단 그럼 조금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는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죠. 이게 V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밀리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V자 반등 나옵니다. 근데 그게 진바닥이긴 한데 그 V자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이 한 번 더 나올지 아니면 그냥 슥 하고 돌아가면서 파동 만들면서 반등할지 이거는 네. 좀 더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구간은 아니죠. 예, 쉬운 구간은 아닌데 더 중요한 거는 매매할 돈이 없어요. 다 물렸어요 지금. 이게 다 문제죠. 물려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어쨌든 다시 올라가긴 할 건데 타이밍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러면 정책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지금 대선 정치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네. 후보, 대선 후보가 빅테크들 정신 차려야 된다. 다 찢어놓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빅테크들이 이제 발발발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서 이제 센티적으로도 주가가 좀 안 좋고 트럼프 대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과정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는 빅테크들의 영향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일시적인 영향력이 있겠죠. 일시적인? 네,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 업체가 총기업회하고 정유업체들이 가장 큰 후원 업체이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빅테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에서의 메시지를 많이 주는데 궁극으로 미국 시장에서 시총 상위 10개 종목 보면 다 빅테크입니다. 그리고 빅테크 종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인 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압박을 하진 않을 거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난 2018년, 19년, 17년도에 봐왔지만 친기업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법인세도 35%에서 22%까지 확 낮춰버리죠. 은행채, 회사채 사서 기업의 어떤 이익 활동을 계속 증진시켜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미국 기업,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기업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라고 해서 비우호적이고 기존의 뭐 전통주라고 해서 우호적이고 이건 아닐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책과 내용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과도하게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반응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리스 그 부통령 결국 민주당 후보도 친환경에 대해서 바이든보다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후보가 돼서 실제로 대통령이 됐을 당시에는 그렇게 세게 드라이브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도 트럼프 후보가 세게 얘기하는 것도 또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 노이즈로 실제로 그렇게 세게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원래 입이 센 분은 액션이 약합니다. 트럼프는 안 그렇던데. 아니 초기는 하려고 그래요. 아. 주변 참모들이 다 말립니다. 네. 네. 이렇게 했었을 때 잘 생각해봐라. 하다 보면은 액션을 취해야 될 강도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먼저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렇게 될 것 같아서 막 걱정하는 거는 막상 가보게 되면 또 진행은 돼도
느리게 되거나 어.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더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시장은 미리 움직이죠. 왜냐하면 당선되게 되면이라는 단서가 있다 보니까 움직임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거기 코 끌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정신없습니다. 샀다 팔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국내 주식과 국내 시장 얘기하기 전에 딱 그냥 캐주얼하게 요것만 하나씩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빅테크 중에서 지금 흔들릴 때 네. 진짜 이거는 적금 깨서라도 조금씩 사모으면 좋을 것 같다. 요건 진짜 다시 간다라고 생각하는 빅테크 종목이 있다면? 김대준 대표님?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요? 네네. 요것도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 같이 보시면서 왜 아마존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존은 네.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게 되면 좌측에 이제 나스닥 지수이고요. 네. 우측에 보면 상하단에 테슬라와 엔비디아입니다. 그동안의 주도권을 가지고 시장 상승에서의 주도주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번갈아 가면서 시장 상승 흐름을 주도했어요.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흐름에서의 내용을 판단 가능하겠지만 나스닥 지수가 첫 번째 상승 흐름이 진행될 때에는 테슬라가 시장에서의 완벽한 주도 종목으로 선두주자군요.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이 동기간 동시간 동일정에서 일봉이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상승 흐름이 나스닥 그 지수가 상승할 때는 엔비디아가 시장 주도권을 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판단할 지점에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은 누구냐? 그렇죠. 제가 앞서 모두에 시장의 상승 추세에서의 흐름은 깨지지 않았다. 다만 단기 조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것이고 이 단기 조정 자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흐름이 첫 번째로 우리가 AI를 얘기했죠. 네. AI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두 번째는 시장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럼 세 번째 어떤 종목이 갈 거냐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시장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AI의 바톤 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는 AI 하면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생각했죠. 네. 왜냐하면 HBM 반도체를 통해서 고속의 빠른 정보 교환을 통한 이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굉장히 시장에 강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한 20% 정도 AI 반도체로 교체됐다라고 해요. 이제 급한 불은 껐어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많은 정보 교류를 통한 이제 이동에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장착을 했어요. 이 다음에는 아마존과 같은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시장에 반응할 겁니다. 아마존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한 6,5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중에 한 30% 수준에서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합니다. 비용 올라가겠죠? 그간에는 뭐 저비용이라든가 이전 가격 수준으로 받았겠지만 고비용의 AI 칩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비용을 올릴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에서 국내 시장에도 데이터 센터 확보를 해서 7조원을 투자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LG 플러스도 1조 원 규모대, 삼성 SS도 데이터 센터를 확장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는 과정의 과도기 국면이거든요. 다음 섹터의 시장 주도주는 전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또 데이터 센터와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AI와 결합돼서 주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존의 주가를 보게 되면 다른 빅7 종목들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네. 이전 단계에 셌지만 최근 연초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장기간 내에서의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진행되다가 최근에 좀 올라갔고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탄탄한 지지선이죠. 이제 새롭게 얘가 갑니다. 흐름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빅테크 내에서는 아마존과 같은 종목들이 시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시장을 끌고 가는 거죠. 엔비디아, 테슬라가 아니고. 이런 형태에서는 빅테크 내에서 투자 가치 측면에서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아마존과 같은.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실적 발표했을 때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또 시장 투자자들이 환호했던 거는 클라우드 속의 성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존이 클라우드 쪽에서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쪽에 좀 집중을 해보면 아마존이 테슬라 이어서 엔비디아 이어서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존 어떻게 살았는데 좋은가요? 혹은 다른 종목이 있나요? 아마 존?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설마 했는데. 예, 저는 아마 애플. 아마 애플. 네, 예. 아마 애플 갑니다. 네, 저는 그거 다 아는 얘기죠. 이제 새롭게 꺼내서 죄송합니다. 아마존. 예, 예. 채팅창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요? 네. 아우 큰일 날 뻔했네요. 예. 네. 온디바이스 AI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네, 네. 예, 그게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쇠 중에 첫 번째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열리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뭐 AI 쪽도 AI 칩도 그렇고 나머지 쪽들도 확 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네. 조정을 덜 빠지고 잘 받은 쪽들이 추세를 안 깨고 잘 빠진 쪽들이 오히려 돌리기 쉽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애플은 주가 고점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조정 이런 쪽의 분위기고 지금 지난번에 거래 급하게 많이 나왔던 6월 달에 나왔던 고점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가격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한 220달러대 밑에서 지금 한 215달러대 이 정도까지는 좀 내려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매수세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시장 분위기 봤었을 때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핵심은 AI 인텔리전스지 그러면서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판매량과 함께 디바이스를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IT 제품 잘 팔리게 되면 또 뭡니까 메모리 쪽들도 당연히 고용량이 되다 보니까 성과가 더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과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애플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아마존, 한 분은 애플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지금 서학개미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네. 엔비디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다음 빅테크 뭐 사냐 빅테크 여기서 끝난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빅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봤고 결국은 국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한 게 어쨌든 미국 증시의 여파로 좀 오늘 우리 장도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그렇죠. 같거든요. 이럴 때 그래도 좀 수익을 볼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어떤 업황이나 어떤 종목들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좀 어떤 부분을 저희가 봐야 좋을까요? 국장에서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 오늘 그냥 같은 쉬어가야 경우에 될까요? 그 거래소 상승 종목이 100개가 채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을 투자해서 지금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은 장에서의 흐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아까 떨어지는 칼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떨어지는 칼날을 이용해서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수익률을 도모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강했고 조종받았던 종목 대표적으로 판단되는 게 하미반도체 같은 종목이죠. 하이닉스 오늘 8% 떨어집니다. 네, 요게 떨어진 칼날이거든요. 떨어진 칼날을 이용해서 짧은 반등을 이용한 매매가 가능한 섹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머지 뭐 재건이 강한데 재건은 이전부터 계속 이슈화되었던 종목들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등 나올 때 현금화를 일부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적 여유가 생기고 다음 장을 대비한다는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최선의 투자 방법이다. 최대한 홀딩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이 공포를 이겨내야 되는 거죠. 네. 무서워요, 진짜. 아 근데 빅테크가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 네. 하이닉스 오늘 5조 5천억 나왔는데도 저렇게 8% 떨어지는 거에 대한 좀 낙폭 과대라는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한 4, 5%는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근데 했습니다. 왜 하락하는 거예요? 뭐 5조 5천억 했고 매출은 사상 최대하는데 5%도 억울해요. 뭐 똑같죠.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의 수준 발표는 기대감을 크게 반영시키지 못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에 주가가 올라간 것들은 기대 수준 대비해서 20%씩 성장하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이런 건 서프라이징이거든요. 근데 이미 시장에서 5조 중반대의 영업이익은 이미 다 예상하고 그렇죠. 있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었다라고 해서 주가 하락하는 게 좀 과도합니다. 지금의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은. 오늘 무슨 실적 발표했어서도 빠졌습니다. 그렇죠. 하이닉스는. 그렇죠. 네. 그렇게 뭐 낙폭의 문제니까. 네. 아마 시장에서 어제 6조 얘기만 돌았어요. 삼성전자랑 똑같이 하게 되면 6조. 근데 그보다도 안 돼. 5조 5천억도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사람이고 기업이고 네. 다 엄살을 좀 부려야 돼요. 아 저희 5조 나오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그렇게 장사 못 합니다. 그렇죠. 저희 3, 4조 나오면 잘하는 거예요. 이러고 5조 5천억 나왔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뭐 오늘 방어하고 이랬을 텐데. 차라리 사조 나와서 네. 사주세요. 사조. 아 사조. 예. 사조 대림? 그때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예, 삭발.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영업이익 5조 5천억 나왔는데 밀려서 좀 아쉽고 네. 거기가 8%더 밀려가지고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아까 신입이 물어본 거 국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빅테크가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우리 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결국은 트레이딩 장사에서 사조 대림 이런 거나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거다가 뭡니까 그 주주분들 얼마나 기분 나쁘시게.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종목이다. 네, 라고 네,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두 가지입니다. 네. 일단 낙폭 과대를 노릴 것이냐. 아니면 약간 회피 섹터가 나오기 시작하죠. 회피 섹터에서 좀 움직여서 거기서 막 파티를 즐기다가 네.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 것이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관점에서는 가장 직격탄으로 받는 IT 쪽 이쪽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쪽에서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
다른 쪽에서 움직이는 것들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시장에서 좀 특이한 게 벌써 금리 인하에 대해서 먼저 막 벌써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악재 나온 카카오는 왜 올라가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네이버는 어제 보니까 또 네이버 웹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왜 올라가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벌써 시장은 인터넷 플랫폼 쪽도 이쪽도 금리 인하 수혜잖아. 라는 쪽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고 게다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일단 바이오 쪽도 금리 인하 수혜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금리 그러니까 매크로 쪽에서 변화가 나올 거를 대비해서 움직이는 섹터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체크하면서 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 말 그대로 회피 섹터겠죠. 예, 그런 쪽에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쭉 보니까 안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겠죠. 선택의 문제 같습니다. 선택의 문제다. 네. 그럼 반도체는 결국 사실은 반도체 얘기 요즘 많이 하면 시청자들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미 벌써 물려서 마이너스 50 되신 분들은 꼴배기도 싫어하시고 도망가실 분은 이미 벌써 나와서 비중 축소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얘기해봤자 CR도 안 먹히는 거예요. 오늘 하이닉스 8%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근데 결국 어쨌든 지금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빼면은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짧게만 여쭤볼게요. 반도체 지금이라도 좀 도망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한 번의 사이클은 일단 기간 조정, 소부장은 뭐 가격 조정에 이미 들어간 종목들도 많고 어떻게 좀 쉬다 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이라도 조금 손절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건지 김대중 대표님? 아니요. 보유 증가는 아니겠지만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비중은 그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시장은 항상 내리고 오르면 반복적인 과정인데 네. 반도체 다시 갑니다. 다만 반도체에서 일부 종목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사이클에서의 흐름은 또 간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 아닙니다. 확대도 아니겠지만 비중 축소 보유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보니까 2차 전지가 올라오네요. 2차 전지 올라와요? 네, 삼성 SDI가 먼저 고개를 들더니 LG엔지 솔루션도 플러스가 달려고 하네요. 네, 플러스 났네요. 예. LG엔솔도. 그만큼 이제 실적 얘기 나오는 거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되게 되면 밸류를 어떻게 조금 약간 손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 쪽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시장이 생각 안 했던 거 기회 반대쪽에 있는 것들을 막 이제 쑤시고 다니는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쪽이 또 고개를 들게 되면 여기서 빠져나온 반도체 쪽이나 IT 쪽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글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빠지면 빠질수록 이쪽은 또 가격 멜트가 커지기 때문에 이쪽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대응할 현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계속 흔들릴 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보시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 있는 것과 회피 섹터에서 조금 좀 놀다가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전략 이거는 챙겨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들도 여유를 좀 주고 기간을 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죠.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고요. 다음 주 7월 31일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고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안에 이제 세부적인 여러 가지 뭐 가전에서 얼마 벌었고 핸드폰 얼마, 반도체 얼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것들이 좀 턴어라운드의 기점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큰형님이 10조 여기서 우리 장사 잘했어라는 거를 강력하게 어필을 한다면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온 것도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8월 달에는 조금 반도체 쪽에서 턴어라운드 이런 거를 기대해봐도 될지. 당연하죠. 최근에 수출 데이터 뉴스를 보시게 되면 네. 반도체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7월 20일까지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제 세부 실적이 나오겠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의 그 수익 부분이 58% 정도 됩니다. 거의 60% 육박했거든요. 이건 반도체가 성장 단계에서의 반도체 부분의 삼성전자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퍼센테이지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세부 실적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의 향후 기대감이 좀 더 증대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D램 가격이 최근에 2.2불까지 올라왔대. 지난해 1불 대였어. 이제 수익성이 발현되는 시기에서의 D램 가격이야. 최대 가격은 4.5불이었거든요. 이제부터는 D램을 팔아서 돈이 남습니다. 삼성전자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전반의 성장 단계에 진입을 했다. 이런 긍정적인 뉘앙스의 시장 분위기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부 실적이 나오는 순간에 삼성전자와 반도체 전체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러면 그게 8월쯤 될까요? 7월 말에 나오니까 뭐 7월 말 전에 주가는 항상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다음 주부터는 반응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 반등 시점에서의 흐름은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지수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얼개가 다 맞아가서 네. 흐름이 진행되겠죠. 민수 대표님한테도 같은 질문입니다. 네.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플러스 8월 중순, 초중순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네. 요거를 같이 감안을 했을 때 뭔가 그게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애플 실적 정도만 하더라도 거의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거로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확인됐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는 조금 다르게 보는 동네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워낙 잘하는 정규 1등이고 네, 이런 쪽에서 입장보다도 그런 정도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나오고 움직인다라고 되면 그만큼의 싸졌던 부분들이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님은 뭐 빅테크 뭐 샀는지 끝까지 안 알려주셔서 여기 나온 내용으로 좀 도움이 됐습니까? 어때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믿음으로 갖고 간다? 희망을 좀 많이 받았어요. 희망을 갖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트럼프가 약간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빅테크는 다 찢어놓고 그 안 다음에 돼요, 안 사퇴하겠다 이러면은 또 이제 아작 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 기술주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도 같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한마디씩 하나씩 듣고 마무리할게요. 김대중 대표님의 한마디 들어본다면요. 네, 공포를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시장은 공포의 벽을 타고 주가는 오른다라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포를 즐길 때다. 아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네. 이렇게 공포를 즐길 때다 말씀해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기대감이 높아져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 매물이 정리된다. 그러면 또 깔끔해지겠죠. 그거를 좀 기다리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변수가 나왔을 때 그 변수를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치만 시간적인 여유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뒤에 불만하는 리포트 김장열 본부장님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D, 현대일렉트릭, 네. 현대인프라코어 일렉트릭, 일렉트릭이요. 일렉트릭 그리고 AI 관련돼서 또 AI 특집답게 또 좋은 리포트를 가져오셨으니까요. 특히나 그 트럼프 AI 정책 리포트는 네. 진짜 재밌어요. 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만나는 리포트 이어지고요. 우리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